지난달 유엔 교육문화회의장에서 한 소년의 연설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소년은 전 세계의 아이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전 세계를 가리지 않고 말이죠. 아이들은 단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미야자키 유카입니다. 34살이고 도쿄 스미다구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사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2학년 3반 아이들이 작문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교실 안은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로 가득했죠. 그런데 한 자리만은 고요했습니다. 맨 뒤 창가에 앉은 유타로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반 페이지를 써나가고 있는데 유타로의 공책은 여전히 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아이 옆으로 다가갔어요. 유타로야, 뭔가 쓰고 싶은 게 있어?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죠. 벌써 몇 달째 반복되는 일이라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선생님들께 물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수학 시간엔 문제를 읽지 못해 멍하니 앉아있고 영어 시간엔 아예 책을 펼치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유타로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말로 질문하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답을 해요. 역사나 과학 지식도 또래보다 훨씬 풍부했죠. 하지만 글자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더라고요. 중학생 때 저 자신이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말을 더듬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마다 온몸이 떨렸거든요. 선생님들은 천천히 말해봐라고 하셨지만 그게 안 됐어요. 입 안에서 단어들이 엉켜버리곤 했죠. 방과 후에 유타로 어머니와 상담을 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에 대한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선생님, 저희 유타로는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숙제도 안 하려고 하고. 어머니, 혹시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난독증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어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서둘러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난독증은 장애가 아니라 학습의 차이일 뿐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상한 검사 받을 필요 없어요.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상담이 끝난 후 혼자 교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유타로의 침묵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그날 밤 난독증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일본어 논문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개별 지도가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내용뿐이었죠. 그런데 영어 논문 중에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에 따라 난독증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득 대학 시절 서울 교환학생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한글의 신기함에 놀랐던 기억이 났죠.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구조가 참 독특했거든요. 당시엔 단순히 흥미로운 문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유타로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학교와 부모가 외면하는 상황이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침묵 속에 갇혀 지내는 유타로를 보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아이의 목소리를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유타로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서울에서 보낸 1년간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2013년 봄이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서울대 사범대에 갔을 때죠. 처음엔 한국어가 어려워서 고생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어요. 자음과 모음이 따로 있으면서도 조합해서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 시스템이었죠. 마치 레고 블록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한국 친구 민지가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유카,
우리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게 만드셨거든. 처음엔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언어학 수업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문자인지 말이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 천지인 사상을 담은 모음이었습니다. 논문도 썼었어요. 한글의 표음문자적 특성과 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었죠. 그때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았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한글 난독증이라고 입력하니 몇 개의 영상이 나왔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죠. 세종학당에서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의 언어치료사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어서 뇌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예상했던 게 맞았던 거죠. 더 찾아보니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외국 논문에서 한글이 뇌의 좌반구와 우반구를 균형적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미국 UCLA에서 발표한 연구였습니다. 한글 학습이 영어 난독증 아동의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죠.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종대왕은 500년 전 뇌과학자였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타로에게 필요한 해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어에서 막혔던 아이가 한글로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더 검색해보니 실제 사례들도 있었어요. 미국에 사는 한국계 아이가 영어 읽기는 어려워했지만 한글은 쉽게 배웠다는 이야기, 중국의 한 대학에서 한글을 배운 난독증 학생의 중국어 실력도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죠. 모음과 자음이 분리되는 이 문자라면 유타로도 가능할지도.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일본 학교에서 한국 문자를 가르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하지만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잖아요. 그때 서울에서 만났던 한 교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문자는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자산이다. 특히 한글은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편적 문자다. 맞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인 문제였어요. 한 아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유타로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해보기로요. 방과 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글을 가르쳐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방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유타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혼자 교실에 남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타로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는 의자를 끌어와 유타로 옆에 앉았어요. 너 혹시 새로운 글자를 배워보고 싶지 않아? 일본어가 아닌 다른 글자 말이야. 유타로가 처음으로 눈빛을 보였습니다. 다른 글자요? 응, 한국 글자야. 한글이라고 해. 아주 신기한 글자거든. 아이는 의외로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신기한데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타로가 처음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거였거든요. 저는 종이를 꺼내어 간단한 글자를 써보았어요. 자, 이게 나라는 글자야. 이 선은 니은이라는 소리고 이 막대기는 아라는 소리야. 둘을 합치면 나가 되는 거지. 유타로가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진짜 간단하네요. 그렇지? 그럼 한번 써볼래? 아이는 조금 망설이더니 연필을 들었어요. 일본어 숙제할 때는 절대 연필을 들지 않던 아이가 말이죠. 유타로는 천천히 니은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알을 그어서 나를 완성했어요. 와, 정말 잘했어. 어때, 어렵지 않지? 유타로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제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글자예요? 이렇게 쉬운데? 물론이야. 한글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글자거든. 500년 전에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만드셨어. 저는 계속해서 다른 글자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무, 기, 물 같은 간단한 글자들이었죠. 유타로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익혔습니다. 선생님,
저 이 글자들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본어로는 한 글자도 쓰지 못하던 아이가 한글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단어를 만들어 볼까? 나무라는 단어야. 유타로는 신중하게 나와 물을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한 나무였어요. 대단해. 이제 다른 단어도 해볼까? 사람이라는 단어야. 이번엔 시옷, 리을, 미음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어요. 유타로는 집중해서 따라 썼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 글자는 왜 이렇게 쉽죠?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글자야.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따로 있어서 조합하기 쉽거든. 마치 블록을 맞추는 것 같지? 유타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블록 같아요. 그날 1시간 동안 유타로는 10개가 넘는 한글 단어를 배웠어요. 하늘, 바다, 꽃, 새 같은 단어들이었죠. 매번 새로운 글자를 배울 때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쯤 유타로가 말했어요. 선생님, 내일도 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비밀로 하자. 이건 너만을 위한 특별한 수업이야. 유타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약속해요. 아이가 교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이 유타로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걸요. 틀리지 않는 문자가 있다는 사실에 아이가 이렇게 기뻐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날 저는 집에 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유타로와의 한글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실력이 늘고 있었어요. 이제 간단한 문장도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국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일주일간 런던에서 열리는 연수였죠. 공항에 도착해서 프로그램 안내를 받는데 참가자 명단에 흥미로운 이름이 보였어요. 사라 톰슨이라는 런던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소개란에 난독증 전담 교사라고 적혀 있더군요. 첫날 세미나에서 사라 선생님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커피 타임에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미야자키입니다. 반가워요. 사라예요. 일본에서 오셨다니 멀리 오셨네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저희 반에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이 있어서요. 학교나 부모님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시고. 사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저도 비슷한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에이든이라는 10살 남자아이인데 영어 읽기를 정말 어려워해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다른 문자 체계를 활용한 접근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른 문자 체계요? 네, 특히 한글에 관심이 많아요.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뇌 처리 방식이 독특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도 지금 한글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사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저는 유타로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본어는 전혀 쓰지 못하던 아이가 한글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 달 만에 기본적인 문장까지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들을 말이죠. 정말 놀라워요. 에이든에게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희는 호텔 로비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라는 에이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어 읽기는 어려워하지만 수학이나 그림에는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아이라고 했어요. 한글을 배우면 에이든도 변화가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거든요. 연수가 끝나고 일본에 돌아온 후 저는 사라와 이메일로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에이든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사라가 보낸 사진을 보니 에이든이 안녕이라는 글자를 연습하고 있더군요.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한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담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유타로와 에이든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 어떨까? 사라도 흥미로워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끼리 소통한다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편지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유타로가 한글로 쓴 짧은 편지였습니다. 안녕 에이든, 나는 유타로야. 한글 재미있어. 에이든의 답장도 곧 왔어요. 안녕 유타로, 나도 한글 좋아해. 친구하자. 두 아이가 한글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만나고 있었거든요. 사라가 마지막 이메일에서 이렇게 썼어요. 미야자키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한국 문자 하나가 일본과 영국의 두 아이를 연결했네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가능성의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유타로와 에이든의 한글 편지 교환이 시작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교육청 감사가 나온 거였죠. 그날 아침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미야자키 선생, 무슨 일인지 알고 있나? 무슨 말씀이세요? 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했다네. 외국 문자를 가르치고 있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타로 어머니일 거라고 직감했어요. 교장 선생님, 그건 아이를 돕기 위해서. 미야자키 선생, 교육과정에 없는 외국어를 가르치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야. 교육청 담당자가 왔어요. 50대 중년 남성으로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이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을 돕기 위한 변명은 됐습니다. 학습 지도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가르치는 건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징계 대상입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아이를 돕기 위한 일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사라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사라의 답장은 예상과 달랐죠. 미야자키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에이든 부모님과 함께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한글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을 찾고 있답니다. 며칠 후 사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런던 대학교 신경과학과에서 에이든의 뇌 촬영을 해보겠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글 학습 전후의 뇌 활동을 비교해보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 연구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연세대학교 뇌과학연구소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김 교수님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례네요. 일본과 영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뇌 촬영으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글 학습이 뇌의 언어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어요. 김 교수님이 제안했습니다.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사라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에이든 부모님도 참여하고 싶어 해요. 3주 후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의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김 교수님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난독증 아동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fMRI 영상이 나타났어요. 한글 학습 전후의 뇌 활동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 학습 후 언어 처리 영역의 활성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좌뇌와 우뇌의 연결성이 강화되었죠. 사라도 에이든의 사례를 발표했어요. 3개월간의 한글 학습 후 영어 읽기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저도 유타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글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이 문자는 장애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게 만듭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교육청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전과 달랐죠. 미야자키 선생님,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제도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국제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와 사라는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통한 포용 수업 실험 교재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일본과 영국의 교사들이 연합해서 만드는 첫 번째 국제 교육 자료였죠. 한글의 기본 원리부터 난독증 아동을 위한 특별한 학습법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 정말 흥미진진해요. 이 교재가 완성되면 전 세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매일 밤늦게까지 화상회의를 하며 교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타로와 에이든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경험한 걸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유타로의 제안을 듣고 저는 감동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워하던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두 아이가 만든 영상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유타로는 일본어로, 에이든은 영어로 각자의 이야기를 했지만 중간중간 한글로 쓴 문장들을 보여주었죠. 저는 한글을 통해 제 목소리를 찾았어요. 한글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두 아이가 한글로 쓴 메시지를 들어올리는 장면에서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도 감동적이었죠. 우리 아이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희망이 보여요. 한글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놀라워요. 두 아이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전 세계 교사들과 부모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까지 다양한 나라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국제 한글 클럽을 정식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난독증 아동들이 한글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클럽이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30개국에서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각자의 언어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한글로는 자유롭게 소통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브라질의 소피아라는 아이였어요. 포르투갈어 읽기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가 한글을 배운 지 2달 만에 간단한 시를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꿈은 한글로 쓰면 이루어져요. 소피아가 한글로 쓴 문장을 보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글이 정말로 소수자 언어권 학생들의 공용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클럽 내에서는 아이들끼리 멘토링도 시작되었어요. 먼저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죠. 유타로와 에이든은 당연히 최고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니. 유타로의 말을 들으며 저는 세종대왕의 정신이 21세기에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 문자를 통해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말이죠. 국제 심포지엄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독일, 프랑스, 호주, 심지어 브라질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가장 먼저 연락을 준 건 독일 베를린의 특수교육센터였어요. 하이케라는 교사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야자키 선생님. 심포지엄 영상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문제를 겪는 아이들이 있어서요. 하이케는 독일어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레오라는 학생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한글 학습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과 교수였습니다. 한글의 뇌과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라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어요. 세계 각국의 난독증 아이들이 한글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글로벌 한글 클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당연히 유타로와 에이든이었어요. 그리고 독일의 레오, 프랑스의 마리, 호주의 잭이 차례로 합류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쓴 첫 번째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유타로가 썼습니다. 안녕 친구들, 나는 일본에서 왔어. 한글 덕분에 처음으로 글쓰기가 재미있어졌어. 에이든의 메시지였어요. 유타로야 고마워. 나도 영어보다 한글이 더 쉬워.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
레오는 이렇게 썼죠. 한글은 마법 같아. 독일어로는 못 쓰던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리의 편지였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이해하는 문자를 만났어요. 한글이 내 목소리가 되어줬어요. 이 메시지들을 모아서 온라인 전시를 열었어요. 말하지 못한 아이들의 목소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미야자키 선생님,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외교부 담당자는 세종학당과 공동으로 글로벌 한글 교육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 세계 난독증 아동들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닙니다. 인권과 교육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세종학당에서 전문 교재를 제작해주겠다고 했어요. 난독증 아동 맞춤형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제안도 함께 왔습니다. 유타로와 에이드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돕는 멘토가 되었어요. 새로 가입하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니. 유타로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 글자도 쓰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브라질에서 온 소피아라는 아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타로 오빠,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저도 한글을 배우게 되었어요. 호주의 잭도 편지를 썼습니다. 에이든, 너는 내 영웅이야. 한글로 꿈을 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해 말 UN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프로젝트를 혁신적 교육 사례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글을 통한 포용적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소개되었어요. 30개국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한글이 그 방식을 찾아준 거죠. 발표가 끝나고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외교, 교육, 인권이 하나로 연결된 한국형 국제 프로젝트로군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연대의 언어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쿄역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죠. 유타로와 에이든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에이든이 부모님과 함께 일본에 왔어요. 글로벌 한글 클럽 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타로는 저와 함께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선생님, 정말 떨려요. 에이든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유타로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죠. 공항에서 에이든을 만났을 때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두 아이가 서로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한글을 써가며 인사했어요. 안녕, 유타로. 안녕, 에이든. 두 아이가 한글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언어의 벽을 넘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기념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참석했어요. 독일의 레오, 프랑스의 마리, 호주의 잭까지 모두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유타로와 에이든이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둘이 함께 쓴 책 한글이 나를 구했다를 소개하는 자리였죠. 저희는 이 책을 통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유타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년 전 한 글자도 쓰지 못하던 아이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에이든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책에는 두 아이의 성장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처음 한글을 만났을 때의 놀라움부터 지금까지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유타로가 쓴 글이었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까지 저는 제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꿈까지 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에게도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도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 설립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센터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어요. 미야자키 선생님, 당신의 노력이 일본 교육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의 말을 듣고 저는 감격했어요. 1년 전 징계 위기에 처했던 일이 이제는 먼 옛날 같았죠. 새로운 센터에서는 한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자를 활용한 난독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해 가을, 히로시마 평화회의에 특별히 초청받았어요. 교육을 통한 평화 구축 세션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유타로와 에이든도 함께 참석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두 아이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큰 종이에 각자의 이름을 한글로 써내려갔어요. 유타로, 에이든.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마이크를 잡은 유타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글을 통해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이제 저희의 이름에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든도 이어서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회복의 언어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정말로 이 아이들을 구했다는 걸요. 더 나아가 전 세계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타로가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제 목소리를 찾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유타로야. 내가 스스로 찾은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어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한글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선물했다. 이제 그 이름들이 세상을 바꿔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감동주점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